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 대 크로아티아, 두 번째 경기는 웨일스 대 폴란드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자, 오스트리아 대 크로아티아부터 먼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 대 크로아티아입니다. 자, 일단 네이션스 리그고 일단 오스트리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현재 1승 1무 3패로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팀 성적은 자, 5경기로 봤을 때는 5경기 중에 1승 1무 3패, 득점 5득점, 실점은 7점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홈에서는 두 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3점으로 기록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40점으로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가 어떻게 치러졌냐면은,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다 상위 레벨 팀이랑 거진 붙었죠. 덴마크 빼고는. 자, 일단은 크로아티아한테 원정에서 3대0으로 진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스트리아가 홈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7일날은 덴마크한테는 2대1로 졌고, 자, 프랑스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한테는 또 원정에서 졌고, 프랑스한테는 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붙었죠. 23일날 프랑스한테는 2대0으로 지면서 네이션스 리그 중에 좀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현재 피파 랭킹 33이고 팀 값어치 몸값은 이 정도 됩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최근 A매치 흐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전 프랑스한테도 2대0 패배를 함께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 6월부터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랑니 감독 세체가 아직도 입혀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6월달에 감독이 이전을 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감독에 대한 뭐에 대한 전술이 제대로 안 박혀있죠.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는 기용할 수 있는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였으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할 만큼 프랑스한테는 대패를 당했죠. 멀티 시점을 주면서 2대0으로 졌습니다. 자, 원정 경기라고 하지만 현 세리에 A 득점 1위 아르나우도비치 볼료나에 있는 보유했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공격 짜임새를 보여만큼 그만큼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당연하게 프랑스 상대로는 좀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랑니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의 공격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신 1선 칼라치치, 멀티 자원 라이머와 함께 같은 주력들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일정에 합류하지 못한다. 자, 내일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간 팀입니다. 자, 크로아티아 팀도 상위 레벨 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지금 4경기 중에 1승도 지금 못 견디고 있고, 다만 좋은 점은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나쁜 점은 칼라치치와 라이머 같이 주력 전력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하락세이다 보니까 내일 상위 레벨 팀인 크로아티아한테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라는 지금 저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자. 두 번째 팀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지금 현재 이번 이 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승점이 제일 좋습니다. 3승 1무 1패로 승점은 10점을 기록하고 있고, 자, 크로아티아 팀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득점 5득점, 실점은 50점입니다. 자,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3득점, 실점은 50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승, 무패는 없고 득점 2득점으로 한 골씩 넣으면서 경기가 끝났죠. 자, 일단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오스트리아한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대0으로 아까는 이겼다고 졌는데 이게 오스트리아한테는 3대0으로 졌습니다. 일단 진 이력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한테. 자, 그리고 프랑스한테는 자, 1대1로 비겼고, 자, 덴마크한테는 1대0으로 원정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한테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한테는 2대1로 이겼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요 1패에 대한 기운이 크로아티아가 지금 오스트리아한테 3대0으로 대참패를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일은 온정인 부분이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이 강팀인 프랑스도 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로아티아는 현재 피파 랭킹 16위 팀만큼 크로아티아도 강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크로아티아의 최근 A매치가 흐름은 좋은 편이고, 이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2대1 신승을 거두며 해당 승리를 포함해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조 1위로 본성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월드컵도 출전하는 나라죠. 그리고 역시 이들의 강력함은 중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로 이어 중원의 라인업 유럽 탑급 수준의 경쟁력이죠. 그만큼 이 선수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볼 만큼 유명한 팀의 유명한 애들이죠. 자, 레알 마드리드에 있고 첼시에 있고 인터밀란에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애들도 월드 클래스급이죠.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전 경기에서 3톱 공격자 임수를 다소 아쉬웠으나 마제르, 소사와 같은 어린 전력들이 좋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크라마라치, 리바야, 자, 페트로코피치가 소속팀에서 폼이 좋은 상태, 흐름이 좋지 못한 오스트리아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과 승리를 가능하겠다. 자, 일단은 오스트리아한테 3대0으로 대패를 당했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소속팀에서 좋은 페트로코비치, 리비아,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지금 3연승에 대한 이 흐름을 내일은 4연승을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한테 원정에서는 한번 진 이력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은 이 경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크로아티아가 내일은 그나마 좀 좋지 않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제가 최종 조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크로아티아가 원정 경기라는 점과 핵심 중원들의 체력 100%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득점까지는 어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전에 크로아티아도 원정에서 홈에서 크로아티아 홈 경기에서 일단 오스트리아한테 3대0으로 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한테는 한번 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에 대한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언더 선택지가 접근이 제일 괜찮을 것 같다. 내일은 앞전 경기 3대0보다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 랑니 감독이 6월달에 나왔습니다. 자, 6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독의 색채가 입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좀처럼 A매치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격자 임세가 부족한 편이고, 반면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훌륭한 경쟁력을 앞세워 A매치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덴마크, 프랑스, 덴마크 그만큼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내일 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원정이라는 점이 제일 이점이고,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이긴 이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감독에 대한 체계도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죠. 그리고 흐름도 안 좋고, 크로아티아는 각 리그별에서도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에이스 월드 클래스가 나와서 내일은 충분히 모드리치하고 클래스가 그나마 괜찮지 않겠냐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앞전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졌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원정에서 충분히 쉽게는 못 이기겠지만 좀 어렵게 해서 한번 1대0 이렇게 한 점 차로 저는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 경기에 대한 조합은 크로아티아 승으로 저는 일단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웨일스 대 폴란드죠. 자, 웨일스는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자, 폴란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웨일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웨일스는 이 조에서 0승 1무 4패로 지금 승점을 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이 없는 팀이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최근 팀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웨이스 팀 성적은 1승 1무 3패, 그 다음에 득점은 6득점과 실점은 8실점을 기록했고, 자,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3득점, 실점은 4점을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패를 기록하고 득점 3득점, 실점은 50점을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최근 5경기 전적입니다. 자, 이거는 네이션스 리그가 다 포함이 안 된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6월 6일날 자, 월드컵 예선전에는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1대0 이겼지만, 자, 네이션스 리그 다 강팀이죠. 네덜란드, 벨기에, 다 이 팀들은 월드컵 우승 후보 중에서도 드는 나라들이죠. 그만큼 이 두 팀 다 강팀을 만나서 다 잘한 거는 벨기에 상대로 비긴 거 말고는 다 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 경기 이 나라들보다 그나마 조금 더 쉬운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그나마 덜 나은 폴란드랑 붙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웨일스 현재 피파 랭킹 19위입니다. 자, 최근 A매치 흐름이 정말로 좋지 않은 만큼 데이터가 보입니다. 앞선 6월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에서 1무 3패로 고전을 했으며, 이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도 1대1 석패를 당했습니다. 벨기에 잘하죠. 아자르, 데브라이너 있는 나라죠. 자, 리그 A에서도 최악체로 분류가 되는 전력입니다. 컨셉 하나는 확실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도 해당 컨셉이 잘 먹혀들지 않을 예정이고, 5 바탕으로 저자세 무게중심을 취한 후 빠른 발을 이용해 역습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자,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는 말이죠. 이 5 같은 거는. 그리고 핵심 1선 베일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죠. 미국 가고 나서부터 베일의 상태는 그다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력 1선 무어 또 195 장신으로 역습에 특화된 전력은 아닙니다. 키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크로스 세트피스에 대한 헤더에 대한 거는 괜찮겠지만 역습에 대한 전력은 아니다 라고 봐지고 있고, 자, 제임스는 마무리의 능력에도 부족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 결정력에도 약하다. 그리고 여기에 전력 누수가 늘어서 기존의 램지와 윌슨에 이어 앨런과 벤데이스 또 부상으로 소집해서 제외됐습니다. 원래 앞전에는 렌지랑 윌슨만 부상으로 제외가 됐지만 지금 2명이 더 늘었죠. 앨런과 벤데이스 또 부상으로 소집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웨일스 같은 경우는 내일 폴란드 경기에서도 더욱더 앞전 경기보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팀 스쿼드에 대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웨일스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웨일스가 폴란드 상대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는 요 강팀에 대한 이 두 팀을 붙었지만 내일은 이 강팀보다는 조금 덜한 폴란드랑 붙지만 지금 결장이고, 그 다음에 주력 1선 베일도 지금 미국 넘어가고 난 뒤부터 그만큼 폼이 안 올라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웨일스의 전술은 수비적으로 5백을 하다가 이제 역습으로 해서 폴란드 상대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골 나올 장면은 수비 후 역습으로 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중원과 후방에서 역습을 위해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사라진 상대로 지금 그만큼 전력들이 안 좋다. 그래서 이번 일정에서는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좀 많이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웨일스에 대한 제가 정보를 드렸고,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보자. 이제는 폴란드에 대한 저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폴란드는 현재 웨일스보다는 더 좋습니다. 자, 1승 1무 3패, 승점은 4점으로 일단은 폴란드도 그 조에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웨일스를 꼭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웨일스한테도 일단은 2대1로 이긴 이력이 있습니다. 자, 최근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폴란드는 1승 1무 3패, 득점 5득점, 실점은 12실점으로 실점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2득점, 실점은 4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을 80점으로 폴란드도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팀이 있기 때문에 팀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웨일스랑 폴란드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일단은 웨일스한테는 2대1로 이겼고, 자, 벨기에한테는 대참패를 당했죠. 6대1로. 그리고 네덜란드한테는 2대1로 비긴 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한테는 1대0으로 홈에서는 1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한테 또 홈에서도 2대0으로 질 만큼 폴란드 자체도 엄청나게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유럽의 꾸준한 강자이지만 피파 랭킹은 26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A의 흐름은 썩 좋지 못하다. 당연하게 붙는 나라팀이 다 상위 레벨인 만큼 다 강팀들이죠. 그리고 앞선 4차례 A매치 경기에서 무 3패를 기록 중이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장 최근에 거둔 승리가 웨일스 상대로 2대1로 이겼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웨일스랑 한 번 더 붙기 때문에, 내일은 홈 경기가 아닌 원정에서 붙기 때문에 바뀐 거는 원정이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웨일스에 대한 전력 누수가 더욱 더 심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 신입 미은예바치 감독이 색채가 입혀지지 않는 모습이고, 특히나 3백 4백을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플랜 A를 찾지 못할 정도로 폴란드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각자에 대한 그 분위기를 아직 못 잡았죠, 감독이. 그리고 여기에 핵심 일선 레반도프스키는 국가대표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에서 미들피드 형들이 많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나라팀으로 국가대표로 나오면은 그만큼 힘을 못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웨일스보다는 전력 누수가 적으며 핵심 일선 지엘리스키가 소속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레반도프스키 부담을 덜어줄 밀리크도 팀을 옮긴 후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정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겠다. 요 말은 웨일스에 대한 전력 부담도 많이 크고, 폴란드에 대한 각 리그별로서도 그만큼 밀리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엘리스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폴란드에 대한 나라의 팀에 대한 선수들은 그나마 웨일스보다는 전력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폴란드에 대한 정보를 본 거고, 그러면 제가 최종 결론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웨일스랑 폴란드에 대한 저의 최종 결론은, 웨일스는 이전 경기에서 전력 누수로 인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패했다. 하지만 이번 일정에서도 앞전에는 램지랑 윌슨이 전력 누수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즉 웨일스가. 그렇다고 분위기가 좋은 편도 아닌데 분위기가 하락세인 부분에서 전력 누수가 4명이나 돼버리면은 이 웨일스에 대한 나라팀이 엄청나게 힘을 많이 못 쓰겠죠. 핵심 일선 베일도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고, 반면 폴란드는 신입 미은예바치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 웨일스 같은 경우는 전력 누수가 심한 팀이고, 지금 폴란드는 아직까지 감독이 이만큼 어느 대한 체제의 자리를 못 잡고 있다. 하지만 큰 전력 누수가 없으며 핵심 이선 지엘리스키도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 이번 일정은 폴란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웨일스가 역습만 안 노리고 폴란드가 그것만 잘 막아준다고 하면은 아마 내일 경기는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웨일스는 내일 경기도 수비적인 축구 5백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수비 부분으로 많이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습적인 축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많이 골문을 두드릴 것 같지만 그렇게 골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조합픽은, 추천픽은, 자, 언더 저득점과 폴란드 승으로 저는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정보는 폴란드 승과 언더로 제가 최종 결론으로 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2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대 크로아티아, 웨일스 대 폴란드에 대한 저의 분석 정보였고, 요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입니다. 100% 전략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밑에 보시면은 댓글에 보시면은 문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다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쪽에 문의만 주셔도
제가 조합픽과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가 이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정보와 최종 조합도 제가 또 드리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 문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